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요새 또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탄핵 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여론조사를 크게 저희가 중요하게 안 다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그냥 원사이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뭐 보도할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상외까지 나와야 이제 재밌는데 근데 지금은 예상외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붙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이 여론조사가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슈가 많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엄청 벌어질 것 같거든. 표현을 보수청 결집을 넘어서서 보수청 집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에도 응하고 응답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 수치부터 좀 보죠.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자동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유선도 조금 포함이 됐어요.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그 얼마 차이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내 차이가 이제 나는 상황인데 응답률은 5.7%로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응답 조사보다도 응답률이 높은 편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42.2, 40.8. 근데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에서는 34.4%니까 6% 이상 6.4%포인트나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존 지지층들은 일단 결집을 했고 집결이라는 이야기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연령대로는 20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20대요? 20대.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대는 이 응원봉 야광봉 들고 나왔던 20대 여성이란 말이거든요. 그 여성까지 이제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는 또 더 추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이게 몇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냐. 이제 그것보다는 보수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이려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걸 떠나서 뭉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은 이제 민주당 지지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계속 뭔가 탄핵 압박처럼 형성이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 이 부분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기는 것도 있네요. 뭐 그런 조사가 이제 지금 시사오늘 의뢰로 한길 리서치 조사한 거. 그렇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 이 조사도 지금 이런 조사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시사오늘이 의뢰를 했고 한길 리서치가 유무선 전화 면접 유선 그다음에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더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보다도 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1.6 민주당이 31.5 그러니까 10%포인트 정확하게 10.1%포인트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예요. 알겠습니다. 수민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ARS 조사에 나오는 결과들하고 전화 면접하고 꽤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주의를 해야 되고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화 면접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양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수치는 사실 전화 면접이 무당층을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는 양당 다 더 낮게 나오는데 양당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화 면접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 점이 있고 이게 저는 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의 어떤 사안이나 이슈만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정치 지형입니다. 지형?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그 당시에는 사실 또 강경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때는 또
탄핵을 처음 당해가지고 약간 속수무책의 성격도 없지 않았는데 근데 정치 구도가 그때는 야권이 다원화돼 있었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뭐 그리고 새롭게 여권에서 분화되어 나온 바른정당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지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파이프가 여러 개가 꽂혀서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 시추공으로 막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거 여러 군데로.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뭐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때 빅3였거든요. 몇 명이 중도 하차를 했는데도 빅3였어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경선 때 57% 정도를 득표를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막 7, 80%씩 득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는 보수층 지지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지지율 2위까지 올라가고 반기문 전 총장 제끼고 2위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보수층이 막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이 새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여당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포위당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양당 구도가 워낙 강하고 뭐 지금 제3세력 중에 그렇게 유의미하게 그렇게 치고 나오는 세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표고. 그렇죠. 민주당도 이재명 원톱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윤석열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전선에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전선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층에서도 나는 국민의힘이 더 나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다 합쳐버리면 사실 탄핵 찬성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외연이 더 넓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보다는 탄핵 반대쪽이 외연이 좀 더 넓기 쉽고 탄핵 반대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외연이 더 넓기가 쉽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버렸다. 이미 조기 대선 모드로 접어들어버린 보수층이 상당히 많다. 한쪽에서는 물론 강경 보수 쪽에서는 조기 대선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쪽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고 이재명이 아니냐가 남아있다. 선택지가 이재명 예스 노 이거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일 범위가 넓은 것이 이재명 안대, 이재명 반대 이게 제일 넓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50% 육박한다. 심지어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압박을 가하면은 이게 더 강해질 것이다. 이재명 안대 반대가. 이제 이게 제일 넓고 그다음 넓은 게 뭐냐면 보수 기반이 이제 붕괴될 우려하는 것이 그다음 넓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근데 이걸 정확하게 각 당마다 알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다음에 조성래 수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수의 결집이 있는 건 사실. 근데 문제는 보수층이 정당한 콘텐츠나 내용을 가지고 결집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진단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했어요. 286대 242로 이게 이제 표본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가 더 많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될 건 그럼 보수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데 왜 진보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할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감.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 좀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은 민주당이 그러면 뭘 원할까? 이걸 사실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수민킴. 네. 이 리얼미터 앞서 조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세대별로 보니까 20대에서 국민의힘이 9.9 올라서 43, 민주당은 11이 떨어져서 31.7.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특히 전화 면접하고 많이 달라요. 한국갤럽 제가 그 개요를 불러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이잖아요. 1월 7일부터 8일, 9일 이렇게 실시를 했고 전국 1,004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한국갤럽에서는 2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22%였어요. 그리고 30대는 27%. 근데 지금 이 리얼미터에서는
20대 43%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봐도 20대에서 이제 국민의힘 22%인데 민주당은 32%, 30대는 국민의힘 27대, 민주당 33,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ARS 조사 더하기 이제 림 가중 방식을 쓰는데 가중치에서 가중치가 이제 그 한국갤럽이나 NBS 등등은 셀 가중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별, 연령 지역대 요걸로 해서 나오는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셀마다 칸칸이 다 가중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게 셀 가중이고 림 가중은 그냥 뭐 성별에서 그냥 가중해주고 지역별로 해서 가중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특히 20대 등에 응답률이 낮은 계층 있잖아요. 요 계층에 적극적 응답자에 의해서 여론이 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ARS 림 가중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 일시적으로 가표집 현상은 있지만 말하자면 무응답을 판별한 성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무응답했던 20대에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치 성향을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표집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어느 쪽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느냐 이것도 이제 조사 결과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여론조사 여론을 추이해봤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것 하나씩 보죠. 이런 이슈들이 여야 또는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미국 LA 산불에 대한 위로의 SNS를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거로 보세요? 그냥 지지층 인도적인도 그냥 한 보수 몇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보수층 결집으로 봤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친 확대 분석일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미국과 연결고리를 또 이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이런 미국의 외국의 재난에 대해서도 위로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도 SNS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지층들한테 여전히 나는 대통령이다. I am president. 그래서 또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내 의사를 표명한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한남동 집회에 태극기와 함께 뭘 들고 나오죠? 성조기를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레버리지로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 중국 간첩 이야기를 했고 중국을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또 지지층들에게는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또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 이 현재의 어떤 탄핵 전국 상황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목적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은 지금 체포영장이나 또는 지금 전국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어떤 책임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여유가 이제 이렇게 뭐 관절을 산책하는 사진들 그런 것들 노출됐잖아요. 그것도 뭐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약간의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진들 노출시키는 게 지지층 결집에 좀 도움이 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보세요?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겠죠. 이게 확장성은 본인이 생각해도 과연 기대할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지금 체포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중의 불신을 사기 좋은 대응 방법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소명하지 않고 계속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 피의자들 중에 그런 분들 꽤 계셨거든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다들 유죄가 나오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대중들이 더 싫어하는 방식인데, 근데 현재 이 LA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는 돌아온다. 나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이 기정사실이다라고 보는 쪽에는 안 통하는 건데 돌아올 거다라고 믿는 지지층한테는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또 미국 관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들. 근데 문제는 뭐였다?
미국 관련한 메시지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메시지를 보냈죠 얼마 전에 한국어로 썼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로 썼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략이 좀 더 먹히려면. 근데 이걸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인데 한국어로 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수민킴.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가짜 뉴스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표가 어제 카카오톡이 가짜 뉴스의 성역인가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카톡 계엄론, 계엄령론 여기에 이런 비판에 대해 반박했는데 이거 가짜 뉴스 강력 대응 전용기 의원이 주도하는 거 이거가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도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거고 사실 오해가 섞인다고 해도 그것도 감안하는 게 정치 세력의 전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역효과가 나겠죠. 사실 카톡을 검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뭐 들여다 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닌데 조금 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고해 달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지인끼리 이렇게 오고 가는 건데 신고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좀 이게 예민해지는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뭐 엎질러지고 나서 평론가로서 되짚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무난하게 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뭐 고소고발이 사실 진짜 가짜뉴스는 고소고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 얘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이런 뉴스 가짜뉴스가 돌면 지인이 보내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런 매뉴얼을 오히려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매뉴얼을 전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왕의 가짜뉴스를 갖고 비난을 하려면 최근에 또 사실 더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무한공항 그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한 가짜뉴스잖아요. 이거 상당히 인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침 또 희생자 유가족 분들 중에 국민의힘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함께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전략은 뭔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이 이 탄핵 정부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면은 지지층들이나 좀 확장해서 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봐라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 퍼뜨려서 탄핵 전국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멀어져 가던 20대도 되돌릴 수 있고 조금 주춤하던 40대를 더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상당한 논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이런 전개를 하더라도 설명을 전개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또 파토스 그다음에 에토스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 설명을 하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민주당은요. 그럼 친민주당 유튜브는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정치권이나 정치권 주변이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하고 가령 민주당 의원일지라도 가짜뉴스를 만약에 퍼뜨렸다. 그는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먼저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게 굉장히 먹힐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일반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봐야 얼마나 퍼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당 대통령 그다음에 제1야당 했으니까 이제 여당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소개해 주셨잖아요. 지지율이 상승세긴 한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뭐 착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그 정광훈 목사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 좀 있고 계엄이 뭘 잘못했냐. 계엄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소개 일단 본인은 뭐 나중에 철회했습니다만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이런 행보들이 전반적인 당 지지율 상승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몇몇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타격을 줄지 모르겠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좀 확장되고 20대가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그건 권 원내대표도 분석을 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탄핵 정국의 피로감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계된 심리로 결집을 한 건데 백골단이다.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이 비상계엄 등을 합리화하겠다. 그러면 또 싹 돌아서는 거죠. 그게
설날 명절 민심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비켜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집권 여당으로서의 요구사항은 빤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넘겨둬라. 집권 여당은 최상목 권한 대행하고 민생을 수습하고 예. 그동안 국민의힘이 또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했냐? 아닐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혁신을 하겠냐라는 것이 정말 밤샘을 해서라도 내놔야 되겠죠. 혁신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진 국민의힘. 예.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 속에 실력 있는 정당으로 자리 잡겠다. 그게 나와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보기 전에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앞서 김수민 평론가가 제주항공 참사 얘기할 때 무한공항 대한항공 사고라고 잘못 말씀하셨다고.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놓치고 김수민 평론가도 놓쳤는데 저희 그거죠.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자칫 무한 항공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무한 공항 제주항공 여기 이렇게 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짧게 보죠. 1분 남았는데 체포가 내일이 D-Day라고 그러잖아요. 수민킴 만약에 체포되면 대통령이 집행되면 여론이 좀 바뀔까요? 이게 제가 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역풍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저도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냥 무난하게 자진해서 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론에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좀 이게 만약에 체포되는 장면이 흉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윤 대통령한테도 좋을 건 없다. 이게 경찰이 너무 심했네라는 여론보다는 왜 저렇게까지 버티나 이 부분이고 저는 조금 이제 체포 자체보다는 사실 계엄 이후에도 연일 뉴스가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포성 경고성 계엄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